창업 전에 꼭 알아야 할 세무회계 상식. 모르고 지나치신다면 가산세나 과태료 같은 흔히 말하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창업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회계 상식을 소개할 건데요. 이 내용을 숙지하시면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시고 사업 운영에 조금 더 효율적인 시작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예비 창업자와 초보 대표님들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세무회계 기초상식 3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사업자 등록이나 창업을 어디에 할까 같은 게 아닌 모르거나 놓치신다면 가산세나 과태료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내역들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알고 계셨는지 점검해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내용은 세금의 종류와 신고기간입니다. 뭐야, 이걸 첫 번째로 정한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업주분들께서 신고기간을 놓쳐서 아니면 뒤늦게 착각하셔가지고 신고하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세무사무실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면은 신고기간을 놓치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테지만 요즘에는 홈택스가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기가 부가세 신고기간이긴 한데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이거 어디다 입력하면 되는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막 물어봐가면서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신고기간을 놓치게 되면은 무신고 가산세라고 20%의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납부세액이 얼마였는지와는 무관하게요.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해서 하루마다 0.022%의 이제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뭐 0.02%라고 하면은 굉장히 작은 숫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게 1년이 되면은 8.03%로 이제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저는 8% 전혀 작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감면 같은 거 일단 다 배제하고 그냥 숫자만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납부하셔야 될 세금이 100만 원이다. 근데 미납 상태로 계시다가 이제 1년이 있다, 365일이 있다가 이걸 발견하게 돼서 납부를 하시게 됐다 라고 하시면은 당초 납부하셔야 될 세금은 100만 원에 불과하지만 이 가산세 같은 게 다 붙다 보니까 128만 원 정도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안 내도 될 돈을 이제 세금으로 추가로 내는 게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의 종류와 신고기한을 이제 첫 번째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이제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모두 1년에 3가지의 세금 신고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원천세, 부가세, 법인세, 아니면 종합소득세입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천세입니다. 이제 직원을 고용하고 계신 대표님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이제 급여명세서를 좀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소득세, 지방소득세, 아니면 이런 비슷한 명목으로 급여에서 차감하는 공제 항목을 보셨을 겁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이렇게 공제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이제 대표님께서 공제하신 이 원천징수 세액을 이제 세금의 형태로 납부하시게 되는 겁니다. 종종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영원으로 신고하거나 아니면 무신고로 신고하는 경우도 제가 보긴 했었었는데 사실 이것도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게 원칙이고요. 이 원천세는 급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는 부가세법에서 정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간접세입니다. 부가세를 계산하는 구조는 간단한데요. 이제 매출 금액의 10%에서 매입 금액의 10%를 차감한 금액을 부가세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이제 종종 부가세랑 종합소득세를 이제 혼동하는 경우도 계시는데 사실 이건 별도의 세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부가세는 2번의 예정신고 그리고 2번의 확정신고로 1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1월부터 3월분에 대해서는 4월 25일까지 예정신고, 4월에서 6월까지는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 7월에서 9월까지는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 10월에서 12월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 아니면은 직전 연도 매출 금액이 1.5억 미만인 이제 소규모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직전 과세 기간에 납부한 금액의 절반이 50만 원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국세청에서 예정 고지서를 보내줄 거고요. 만약에 50만 원 미만이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지나가시고 확정신고만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1년에 딱 한 번 신고하시는데요. 이제 1월부터 12월분까지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이제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법인세 혹은 종합소득세입니다. 사실 법인의 경우에는 기장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 세무사무실을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 법인세 신고기한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보통 세무사무실에서는 2월 연말정산 끝나고 뭐 2월 중순부터 이제 법인세 신고를 위해서 어떤 자료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건데요. 실무자분들은 아마 대부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법인세 신고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자료를 받는 겁니다. 대표님들 사업에 집중하시고 이제 바쁘셔가지고 정신 없으시겠지만 이제 자료는 조금 빨리빨리 취합해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신고기한을 놓치는 경우의 대부분은 이제 개인 종합소득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24년 1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매출에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제 25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시게 되는데요. 부가세와는 다르게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있다거나 아니면 세액 공제 감면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세액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홈택스 잘 돼 있어서 종합소득세도 혼자 직접 꼭 신고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세무사 사무실 이제 방문하셔서 상담 한번 꼭 받아보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제 수수료는 당연히 발생하긴 하겠지만 수수료 금액보다 더 많이 세금을 감면하면 좋지 않을까요? 요즘에는 국세청에서 카톡을 보내주기도 하더라고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요. 이제 그 카톡에 나와 있는 번호를 통해서 이제 ARS를 통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면은 납부세액이 얼마 나올 거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고 기한 꼭 놓치지 마시고 이제 신고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가 좀 길어졌는데 이제 두 번째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은 정확한 비용 처리입니다. 저는 세무회계에서 중요한 부분은 딱 뭐 이것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매출, 비용. 뭐 다 중요하다는 건데요. 매출 정말 중요하죠. 이제 매출이 발생해야 이제 소득이 발생하시는 거고, 이제 소득이 있으셔야 사업을 계속 이제 영위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매출만큼 중요한 게 정확한 비용 처리입니다. 비용 처리는 기업의 재무 관리나 이제 세금 절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용 처리를 통해 이제 과세 소득을 줄이고 과세 소득을 줄임으로써 이제 세금이 경감될 수 있는 구조인데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정확한 비용 처리란 적격증빙을 통해서 매입 자료를 수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격증빙이 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제 적격증빙이란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4가지 증빙 자료입니다. 이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 4가지를 의미하는 건데요. 계좌이체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거, 이제 직원 급여 신고하고 직원 급여 계좌에 계좌 이체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이제 계좌로 그냥 이체하는 거 이거는 사실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까지 모두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 불비가산세라는 이제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만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요. 사실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 이제 거래 내역이라든지 증빙이라든지 뭐 어떻게 소명해라, 계약서 같은 거 제출해라 이런 소명 요청이 날라오기 때문에 이왕이시면은 이제 제대로 된 적격증빙을 통해서 대금을 수취하고 지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성이나 아니면 사업상 이제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은 이제 현실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제가 제발 하지 말아달라는 부분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계좌에서 현금 이체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계좌 이체 사례와는 다르게 이제 출금 내역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소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격증빙과 더불어서 급여 신고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급여 부분인데요. 급여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은 이제 사업장에 비용이 부족해지실 거고, 이는 결국 소득의 증가, 이제 세금의 증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들께서는 매출액만큼이나 비용의 중요성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기초상식 마지막은 이제 4대 보험입니다. 4대 보험을 들어달라, 빼달라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세무사업을 시작할 때 제일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이 바로 이 4대 보험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제일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노무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4대 보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얘기만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이제 노무사님 상담을 통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업장에서 직원 1명을 채용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10% 정도의 4대 보험료를 공제해서 이제 남은 금액을 직원에게 급여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원천세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직원분들께서 납부하셔야 될 4대 보험을 대표님께서 급여에서 미리 공제해서 공단에 지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직원 급여에서 차감한 이 4대 보험만큼 비슷한 금액이 이제 사업장에서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이 4대 보험료를 모르고 계시다가 이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대표님을 제가 뵌 적이 있었어가지고 이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채용하면 4대 보험 가입 신고는 바로바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종 가입 신고를 뒤늦게 한꺼번에 하시거나 이제 누락해서 미신고하는 경우를 보긴 했는데요. 이것도
4대 보험 가입 신고를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하는 경우도 이제 과태료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제 과태료가 아니더라도 미납된 이제 4대 보험료를 한꺼번에 소급해서 납부하시기 때문에 뭐 이 경우에도 자금 운용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바로 진행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도록 합니다. 또한 세법에서 말하는 상시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된 직원을 말합니다. 통합고용 세액공제 같은 이제 상시근로자와 관련된 세액공제에 가면은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가 아닌 이제 4대 보험 가입자, 직원만을 의미하니까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창업 전 꼭 알아야 할 세무회계 기초상식 3가지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사실 대부분 아실만한 내용인 것 같긴 합니다. 뭐 주차 위반 딱지나 교통 위반 딱지 이런 거 낼 때 사실 속 굉장히 쓰리잖아요. 저도 굉장히 속이 쓰리는데 저는 가산세도 이런 과태료랑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주의하고 신경 쓰면 안 내도 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무심코 신경 쓰지 않다가 납부하시게 되는 거니까요. 말이 조금 샜는데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들 잘 숙지하셔서 사업 운용에 어려움이 없고 이제 불필요하게 가산세나 과태료를 납부하신 일이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김용호 세무사였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